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17강 제4장 지적측량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지적측량 1을 배우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자, 지적측량을 필요로 할 때 대부분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자, 지적측량을 하는 목적. 자, 지적측량이니까 지적과 관련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지적측량은. 그럼 지적측량을 누가 하느냐? 물론 토지 소유자가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지적측량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지적측량은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신청에 의해서 하긴 합니다만, 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이 하거나 아니면 지적소관청에 그 위임을 받은 또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해달라고 의뢰한 경우에 한해서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을 측량하는 것을 수행하는 사람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적측량을 하는 겁니다. 지적측량. 자, 참고적으로 지적측량 수행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 뭐냐면 지적측량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등록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등록해갖고 지적측량을 하는 지적측량 기사여야 되죠, 당연히. 지적측량업자가 있고, 지적측량업자. 또 하나는 국가에서 공사를 만들었어요. 지적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를 지적측량에 대한 또 연구를 하라고. 그 법인으로 만든 게 바로 대한지적공사예요. 대한지적공사. 그러니까 지적측량업자는 임의적인 회사를 생각하면 되시고, 대한지적공사는 국가에서 만드는 공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사람, 하나는 회사고 하나는 법인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합니다. 자, 이 지적측량을 하는데, 이 지적측량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이걸 하는가? 목적이 있는데, 목적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려면 면적이 얼마인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경계점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들이 있을 거예요. 딱 경계점. 경계선은 이 경계점들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냥 직선으로. 그러니까 경계선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경계점만 확실히 복원해 놓으면 돼. 이거를 지상에 복원할 필요가 있을 때, 즉 경계점. 이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입니다. 경계점을 어디에 복원한다? 지상에 복원해야 될 때. 요때 그냥 눈으로 대충 복원하는 게 아니라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웃한 토지하고 옆에 또 토지가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이 갑토지하고 을토지에 대해서, 갑을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적측량에 대한 전반적인 의의고, 그럼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 대상. 자, 대상. 어떤 경우에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가? 자, 지적측량 대상이 정확히 12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8가지는 임의적이야. 필요한 경우에. 대부분 필요해요. 사실은 대부분 필요한데, 필요한 경우에 필요로 할 때 측량하는 게 8가지가 있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4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공부. 우리가 예전에 지적공부 작성사유 배울 때 복, 신전, 분축도 제가 반드시 좀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대상, 복 한번 써보자고요. 복, 그 다음에 신전, 분축, 도. 자, 그리고 복, 신전, 분축도. 그 다음에 정바. 그리고 복, 신전, 분축도, 정바. 경건히 점검하세요. 12가지 경우예요. 하나씩 보면 왜 이렇게 쓰냐면, 이게 사실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쓰는 건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
이해를 하고 최소한 3번을 읽을 때까지는 이런 게 있구나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4번째 읽을 때부터는 그땐 본격적으로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복은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 자, 복구하려면 복구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데 자료 조사서하고 자료도 하고 비교했을 때, 복구 자료도 하고 비교했을 때 허용 범위 이내면은 복구 측량할 필요 없어요. 근데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뭐 한다? 복구 측량을 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 복구 측량. 그때는 반드시 측량을 해줘야 된다. 또는 복구 자료들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 자료 자체가 없는 거야. 그 경우에도 복구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 측량은 필요로 할 때는 필수적이에요.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안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이건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규 등록은 사실 다 필요로 해. 이건 사실 다 필요로 해. 그렇지만 법률 규정은 신규 등록을 할 때 측량을 필요로 할 때 한다.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때 하는데 이게 신규 등록 측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등록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 등록 전환회 같은 경우도 등록 전환 측량을 합니다. 자, 분은 토지 분할할 때 분할 신청을 했는데 토지를 꼭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 자, 그리고 축은 축척 변경할 때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한다고 했습니다. 임야도에서 축척 변경하는 거는 축척 변경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축척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는 축척을 작은 거에서 큰 거로 옮겼을 뿐이지 축척 변경은 지적도 안에서 하도 토지 이동이 빈번해서 주로 도시 지역에서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 축척을 큰 축척으로 만드는 걸 얘기하고 그때 축척 변경 뭐 한다? 축척 변경 측량을 하는 거예요. 지적 측량을. 자, 돈은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때 확정 측량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앞으로 도시개발하는 그 계획서하고 맞게 땅을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이거는 지적을 확정한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자, 정은 정정. 정정입니다. 이게 지적 공부에 잘못이 있어갖고 정정을 하는데 정정을 할 때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토지 번복명 임자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있으면 지번이나 지목의 변화가 있을 때는 굳이 측량을 안 해도 돼. 이런 거 변경할 때는 면적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면적이나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올 때는 이웃한 토지하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측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정하는 경우는 측량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자, 그리고 바는 바다로 된 토지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를 하는 경우인데 한 필지가 전부가 바다가 됐으면 측량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측량을 할 필요 없이 토지 이동 조사만 하면 되는 거고 한 필지에 1필지에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에 그때는 측량을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등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필요로 할 때만 하는 거고 이 이유는 의무적인 건데 경은 이제 경계점, 아까 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고 그랬죠. 이런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때는 측량을. 경계점 복원은 측량 안 하고 임의적으로 갖다가 말도 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건은 건축물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데 암기하기 쉽게 건이라고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건축물하고 지적공고에 있는 그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건축물이 그 사이에 증축이 되는 수도 있고 새로 건물에 올라서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 받는 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상의 연결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건축물 지상 건축물들 현황을 지적도 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그 경계하고 대비해서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때 측량하는 겁니다. 건축물 지상 건축물 현황.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현황 측량이라고 했어요. 현황 측량. 자, 점은
점은 이제 지적 측량을 하는데 이제 지적 측량을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토지 소유자가 지적 측량을 의뢰해서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가 측량을 하면 그 측량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도 하는데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주로 경계점하고 공적인 측량과 관련이 좀 깊고 이런 대부분 복구, 신규도, 신점 분축도, 정바 이 경우에는 다 지적소관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 아곤이 검사. 이 점은 경계점, 기준점. 제가 방금 실수했습니다. 검은 요 검사 측량이에요. 검사 측량.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했어요. 지금 이 해당에는 측량을 다 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하는 측량을 검사 측량이라고 그래요. 요 검사 측량은 대부분 지적소관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기준점 같은 거 관련됐을 때는 대도시시장이 관할하는 거는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고 아니면 시도지사하고 관련된 기준점이면은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합니다. 요 점이 바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하고 관련된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지적 기준점 또는 지적 측량 기준점 그러는데 그 삼각점이라든가 삼각보주점, 뭐 도근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적 기준점하고 관련된 거. 자, 이 지적 기준점 같은 경우는 그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주려면 그냥 지적 기준점은 일반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적 기준점하고는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거는 왜 해주냐면 지적 측량을 정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이건 지적 기준 3대 원점이 있는데 좌표상 이게 경도하고 위도 있잖아요. 위도 이거 북이 몇 도, 동경 몇 도, 그 좌표상의 점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점들을 기준으로 중간 또 점들을 또 잡아줘요. 왜? 그래야 그 위치를 중심으로 측량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기준점하고 관련된 거예요. 가장 큰 기준은 지석 위성 기준점에서 윈공위성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점들. 그리고 측량을 하면 그 표지판을 또 만들어 줘요. 이렇게. 그 표지판에 근거해서 이제 측량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기준점 관련된 측량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점, 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그리고 그 지상 건축물을 그 현황을 지적도면이나 임야도면하고 대비해서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할 때 하는 측량, 현황 측량, 그리고 경계점을 지상에 지적 측량 이 경계점을 정하는 경우에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그리고 점은 이 11가지 측량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측량. 그래서 이 12가지 측량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암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복, 신점, 분축도 이 정도만 암기하셔도 돼요. 두 번째 읽을 때쯤 되면 복, 신점, 분축도 정조하는 경우, 바다로 된 경우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되고 한 세 번째 볼 때쯤 그때 다 이해가 되면서 저절로 암기가 되니까 너무 무리해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복, 신점, 분축 요거만큼은 꼭 암기를 해주세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저게 지적 측량이 필요로 하는 토지 이동에 해당이 되고, 토지 이동, 그리고 이거는 물론 복구는 예외예요. 이건 복구는 토지 이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등기소에 토지 변경,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십사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바다로 된 경우, 이 경우에도 등기를 촉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지적 측량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지적 측량 과정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지적 측량이 이루어지나? 일반적으로 분할하는 거하고 제일 관련이 커요. 사실은 분할하는 거.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이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살아오면서. 신규 등록은 땅을 매립해서 생긴 땅들이야. 이건 다 공적으로 도시개발공사나 공유수면 매립사업 뭐 이런 거 해갖고 땅이 생겼을 때, 저 인천에 있으면 인천에 송도 신도시 개발할 때 땅을 매립했거든요. 어느 개인이 그거 땅 신규 등록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 매립을 한 주체들이 신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한 다음에 땅을 분양할 때 그때 사는 사람들은 봤어도 신규 등록하는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 지적분양은 분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땅이 넓어. 땅이 이렇게 넓으면 이거 쪼개서 팔아야겠어. 그러면 이걸 경계점을 잡은 다음에 이 면적이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야 사는 사람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면적이 얼마인지 돈을 지불할 것이고. 이런 경우에 이제 측량을 의뢰하는데, 자, 그럼 이 지적 측량 의뢰하는 과정을 보면 그 토지 분할을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지적 측량 의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뢰인은 누구냐면 지적 측량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사람들,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해관계인,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대위 신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토지 이동을 대위, 채무자가 안 해. 그래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적 측량 의뢰합니다. 자, 의뢰인이 지적 측량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이 누구에게 해달라고 그러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해. 의뢰. 지적 측량해달라고, 지적 측량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지적 측량 의뢰를 하고, 지적 측량하면 이제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의뢰를 하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그 의뢰를 받으면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적 측량을 한다고. 왜? 공적인 지적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적 소관청에서는 바로 지적 측량을 하겠다는, 수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 자,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의뢰인은 한번 맡기면 끝이야. 그리고 마지막 날 돈 내고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의뢰인은. 근데 지적 측량 수행자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할 일이 많죠. 측량하는 동안은. 측량이 다 끝났을 때 지적 소관청이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이 사람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적을 측량한다고, 지적을 측량하겠다는 수행 계획서, 이거를 그 다음날까지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적 측량 수행자가 뭘 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지적 측량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표지 세우고, 말뚝 받고, 표지 세우고, 수준의라는 게 있어요. 평판 측량할 때. 그런 기계 장비 설치해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다. 보고, 도면에 그리고 표시하고. 전부 지적 측량 기사들이 하는 거라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신기하죠. 뭐 하나보다. 자, 지적 측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적 측량을 하면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거예요. 실시를 하고 나서 다 끝났어. 지적 측량 실시가 끝나면, 지적 측량 실시가 끝났다고 지적 측량 수혜자가 이 사람들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 측량한 결과를 제출을 합니다. 측량 성과도, 그리고 도면이죠. 그리고 측량부, 측량하면서 쓴 장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출을 하면, 요 측량한 성과에 대해서 지적성관청이 뭐 한다? 검사 측량을 하는 거예요. 검사 측량. 그 측량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또 측량을 하는 거야. 그 측량. 근데 검사 측량 지적소관청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기관에 대한지적공사나 아니면 또 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아닌 다른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검사 측량을 해요.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언제 허락을 받았을 때, 마지막 받으면 그때 의뢰인에게 측량 성과도를, 측량 결과죠. 지적 측량 성과도. 그 측량 성과라는 게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뭘 해내면 성과를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 성과하고 똑같아요. 그 성과도를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그 성과도를 갖고 소관청에 가서 분할을 신청하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법률상은 지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실제 의뢰인이 이 과정을 알고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토지 분할을 해서 팔겠다는 중개 의뢰를 부탁을 받으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지적소관청 가서, 시군구청 가서 토지 분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지적 측량 의뢰하면 될까요? 그러면
거기는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 아주 친절해요. 그럼 의뢰인이 지적소관청 가서 내가 토지를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있는 사람이 서류를 줘요. 그 대한지적공사나 어디 측량업자한테 지적측량 의뢰서를 쓰라고. 그래서 그 의뢰서 갖고 지적측량자가 다 해준다. 의뢰인은 돈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도 검사 측량을 했다는 얘기는 지적소관청이 이 지적측량한 결과물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으니까 다 끝난 다음에 성과도 따로 낼 필요 없이 분할 신청 문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분할 신청서. 왜? 이미 지적소관청은 그 분할하고 관련된 도면이나 측량 분할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일반적으로 분할을 하든 어떤 등록 전환을 하든 신청을 할 때 지적소관청 가서 신청만 하면 원스톱으로 요즘은 다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시험 공부잖아요. 우리는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알아야 돼. 시험 문제 났는데 우리 이영호 선생님이랑 지적소관청 가서 부탁하면 다 해결해 준다는데 왜 이런 걸 공부해? 해야 돼요. 알고 경험하는 거하고 모르고 경험하는 거 하늘과 땅이야. 여러분들은 알고는 있어야지. 내용을 알아야 의뢰인이 뭘 물어. 아니 근데 그게 소관청 가서 왜 다 되냐고. 과정이 이런데 요즘은 지적소관청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하라고 하고 당신은 수시로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검사 측량을 안 하면 성과도 교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측량을 안 하면 의뢰인이 지적소관청 가서 토지 분할이라든가 그 등록 전환이라든가 이거 신청서를 지목변경 어떤 토지 이동 용고에 대한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뭐해? 성과가 없는데. 그 성과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적소관청 가서 얘기하면 원스톱으로 해결이 되고 만약에 지적소관청은 안 되고 본인이 안다면 지적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하면 돼요.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가 알아서 지적소관청에다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해요. 결과도 다 여기다 제출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의뢰인에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럼 지적측량이 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봤죠? 지적측량 수행자간에 이 지적측량 하나가 있고 지적소관청에는 검사측량이 또 하나 있잖아요. 두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 지적측량을 할 때 이 측량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 측량 기간. 자, 이제부터 측량 기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측량 기간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량 기간은 둘로 나뉩니다. 측량 기간은. 왜냐하면 측량 자체가 둘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자, 측량 기간은 먼저 지적 측량, 진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기간이 있고, 자, 측량하는 기간이 있고, 이 측량을 했으면 그거를 검사하는 측량을 합니다.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 검사 측량 검사 기간이라고 그래요. 측량한 것을 검사하는 검사 측량이죠. 검사하는 기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측량은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 기간은 5일로 합니다. 5일. 그리고 측량 검사 기간은 측량 기간보다 하루가 적어요. 그래서 4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따 같이 예제를 풀어보겠지만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번 풀어보셔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기 때문에 기간은 5일. 그래서 기5 검사 기간은 4일. 검사, 기호검사. 자, 기호관은 검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지적 측량 기준, 지적 기준점이 없어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측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또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지적 기준점.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이 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점을. 이런 지적 기준점이 없어갖고 지적 기준점을 새로 설치를 해야 돼.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 설치하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추가해 주는데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15점 점이니까 점이 15개면 15점이잖아요.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을 가산해 준다. 기본적으로 15개 이하일 때는 4일을 무조건 가산해 줍니다. 일단 한 점을 하든 두 점을 하든 득점을 하든 15점 이하이면 가산하고, 이제 15점을 초과 16개부터는 4점씩 4점을 단위로 해서 그 15점 초과 시 4개의 점이죠. 4점마다 1일을 가산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점 16개면 4일에다가 하나 가니까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4개까지는 하루니까 4일 플러스 1에서 5일이 되고, 19점 역시 4일 플러스 1에서 5일이 됩니다. 근데 20점이 되면 15, 4, 1이 되니까 4에 1에 1을 더하니까 6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풀어보자고. 이런 경우에는 예제 한번 풀어보면 싹 풀려요. 여러분 헷갈릴 것도 없고, 중학교 수준? 아니 초등학교 수준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면 특히 부르르 떠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떨지 마세요. 이영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쉽다 하고 공부를 하면 쉬운 거고, 어렵다고 그러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쉽다라고 늘 생각하고 공부를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 것 같으면, 자, 어떤 동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어떤 지역에서 지적 기준점을, 자, 지적 기준점을 20개를 설치를 해야 돼. 자, 20점 또는 20개. 없는 거야. 지적 기준점 20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할 때 측량 기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측량 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냐. 또는 측량기간, 측량 검사 기간을 같이 묻는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측량 기간에서 하루 빼면 측량 검사 기간이 아주 쉬워. 왜? 기호 검사니까 하루 낮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자, 그럼 여기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기호 검사를 먼저 쓰세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이 기호 검사 쓰고, 자, 측량 기간을 우리가 구한다면 기호니까 먼저 5일이 필요하잖아요. 5일. 기본적으로 일단 측량 검사를 5일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요대로 15, 4 요대로 나눠주면 돼요. 15, 4 몇 개 남았어요? 15하면 19니까 20개니까 이제 하나 남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밑에 15는 며칠? 처음은 4일. 자, 4개 초과시마다 4개를 기준으로 1일씩 더해줍니다. 자,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 5, 4, 1, 1. 그러면 5 더하기 4 하면 9, 10, 11. 11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측량 검사 기간은 요거보다 하루 적으니까 그건 10일이 되는 거예요. 10일. 계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자, 계산해 보자고요. 자, 검사니까 이건 4일이고, 나머지는 똑같고, 뭐 4에다 4 더하면 8, 9, 10, 11. 맞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측량 기간하고 측량 검사 기간은 이렇게 실전에 문제가 나면 이런 식으로 풀면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적 측량 의뢰인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 자기들끼리 이제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기간에 따릅니다. 따르긴 하되 법에 어떻게 되냐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뭐로 한다?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시험 문제 경년에 한 번씩, 어떤 때는 한 3년에 한 번씩 두고 나오는데, 측량 기간에 관한 문제를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아봤고, 그리고 예제까지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난 자신 있다! 이영호 선생님과 공부하면 확실히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